예, 겨울 미세먼지에서 황사까지 정말 다양한 환경의 역습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이 환경 문제 해결할 방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 모시고 서울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예, 서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 그대로 뭐 환경, 또 미세먼지 부분이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또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공원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공간, 공원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선출되고 나신 다음에 맨 처음 했던 일이 환경미화원분들을 만나는 일이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 간담회를 가장 먼저 이렇게 마련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흔히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은 이제 공무관이라고 불립니다. 그분들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또 소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고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의 노동 존중을 받는 그런 서울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위로하러 갔고 같이 그 파트너가 되고 싶어서 찾아뵙고 위로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시지만 현장의 목소리들이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어떤 목소리들이 지금 뭐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각 구청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고용을 원하는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직접 고용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겠네요. 이제 지방 단체장들이 어떤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좀 가령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도 좀 그 민간 위탁 부분을 줄이고 직접 고용 형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생활은 좀 안정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 계획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뭐 토론회도 하고 또 우리가 현장 방문이라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또 상수도 본부 여러 곳에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 우리가 그 겪어보지 못한 곳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 좀 더 편한 그런 공원과 어떠한 그런 그 공간을 만들 것인가 실제 체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부터 이렇게 청취한 의견들을 쭉 들어보면 지금 현안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딱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현안 뭐라고 보십니까? 뭐 서울시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절감 부분 또 2020년도에 일몰제에 의한 뭐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가 가장 뭐 그 이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원들이 좀 잘 활성화되고 하면 미세먼지가 확실하게 줄어들 텐데 공원은 자꾸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줄이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대책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그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가보니 그 경유차 뭐 저감 정책,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 그다음에 전기차 공급 이런 단순한 거에 국한돼 있던 것을 보고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사실 뭐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뭐 이부제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친환경 차 구매라든가 또 노후 경유차 운행을 하지 말다든가 뭐 시민들 스스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날은 뭐 차량 이부제 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체감이 오지 않는 그런 정책들은 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미세먼지 대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줄이자. 네.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보일러 얘기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옮겨버리면 그 석유를 태우거나 뭐 하는 그런 보일러가 없어도 네네. 그래도 우리가 난방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 그 공급을 위한 그런 어떤 대책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지금 보면 서울에너지공사 같은 경우가 에너지 전담 기관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그런 일들을 좀 해왔다고 알고 있는데. 뭐 에너지공사가 이제 뭐 이제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뭐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베란다 태양광 설치라든가 예. 또 뭐 아파트 경비실 쪽 태양광 예.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신호 예. 에너지 뭐 복지 사업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그 서울대공원의 태양광 발전소 주차장에 대한 것도 저 시민들에 의해서 지금 그 벽에 부딪혀 있고 아하. 또 마곡지구의 열병합 발전소도 사실은 뭐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더 깊게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에 와 있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예.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더욱더 그 태양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는 2022년에 네. 확실하게 서울이 태양의 도시라고 명명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태양광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뭐 충분히 밝지 않은 상황인가요? 아니죠. 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예. 태양광 산업이 계속 발전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나 이제 태양광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죠. 사실 보면 뭐 태양광 그 판넬에 대한 그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예. 또 이미지 구축 또 실효성 예.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예. 또 10년 후에 태양광 판넬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태양광에서 무슨 중금속이 나온다 이런 가짜 뉴스들도 있었는데 그런 가짜 뉴스들에 대한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세먼지만큼이나 원래 옛날부터 좀 그 문제다라고 했던 건 오존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존주의보 이런 것들 먼저부터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서울시도 이 오존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들을 내놨죠. 사실 뭐 냉매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냉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예. 그 뭐 에어컨 가스 이런 태양가스. 부분이 이제 예. 뭐 그 냉매라고 치는데 사실 뭐 오존층 파괴 물질만 알았지 우리 온실가스의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토론회와 또 예산 과정을 통해서 예. 냉매가 우리 온실가스의 주범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제 냉매 누출 감지기 보급 사업으로 이제 그 탐지기와 또 냉매 관리 시스템을 위한 용역 예산을 해서 예. 서울시가 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좀 그 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서울의 대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수. 이 아리수가 사실은 이제 생수 대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리수라고 개발한 것 자체가 이제 수돗물을 갖다가 잘 이제 그 이쁘게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좀 이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좀 그 거부감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나요? 아직 뭐 줄어들었다고는 못합니다. 예. 뭐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는 뭐 16.5% 정도가 아리수를 뭐 드신다고 하는데 예. 실제 언론에는 한 7.6%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아직 그 시민들의 인식이 예.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아리수 홍보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예.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수도사업소의 일일 수도사업소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통하고 예. 정말 깨끗하고 마시기 좋은 세계 최고의 아리수라는 것을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사실은 좀 끓여 먹지 않고 그냥 직접 먹기가 좀 찝찝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리수 세계 최고의 수돗물이죠. 아, 그래요?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쳤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수돗물 생산만큼 최고의 시설이지만 예. 건물 내부에 오는 노후 배관이라든가 예. 아니면 물탱크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인해서 이제 오염되는 물이 돼서 예.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일 처음에 환수위원이 되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한테 물어본 게 그 당신네들은 집에서 수돗물을 마시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예. 대다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수돗물을 드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 160여 명의 그 수질 검사원들이 예.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수질 검사를 통해서 그렇군요.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예. 사실 실제로 깨끗하고 맑은 물입니다. 예. 마시기에 제일 적합한 물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대도시 중에서 그 수도 요금이 제일 싼 곳이 서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싸죠. 유수율이 높아져서 그렇다는데 95.7% 이게 세계적인 수준이라면서요? 뭐 일본이 96%에서 뭐 최고라고 하는데 예. 저희는 8월 말까지 7월 말에 95.97%의 유수율을 보였습니다. 예. 0.03%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론가 새지 아니다. 않고 네. 그냥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짚어볼 게 도시공원 일몰제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울에 71개 공원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대비책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71개 공원이 사라진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이번에 서울시에서 뭐 8,600억의 공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예. 9,6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 공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일몰제에서 풀려서 사유화되는 용지를 사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9,600억 가지고 그 토지 공원 우선 보상지에 100% 다 보상은 못 하겠지만 예.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원이 망가지는 것을 지금 막고 있고요. 예. 또 이 토지주들이 자기들이 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예. 일몰제가 끝나더라도 예. 시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원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10대 시의회 1호 조례가 그 서울시 개성공업 입주기업 등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 직접 발의하셨다면서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남북 화해 협력 무드에 의해서 아마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 서울시 기업들이 그 개성공단에 갔을 때 저희들이 좀 행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조례 제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조례가 좀 더 폭넓게 사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더불어서 아리수에 대한 것도 제가 지금 집에서 좀 더 이렇게 깨끗한 물로서 이렇게 먹어볼 수 있게끔 좀 인식을 저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